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일 공식 서명식 뒤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잇따라 코스피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공포가 거치자 외국인은 이거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월요일 시작과 함께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의 열기 또 이어질 가능성까지 포착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네, 드디어 진짜 106일 만에 이제 종전 협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월요일장 기분 좋은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해줬어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어디서부터 좀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제까지 종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공격을 했죠. 레바논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어제까지만 나온다는 내용이 아마 종전 협의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종전한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직접 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원격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유가가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케빈 워시 FOMC 신임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종전이 되게 되면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우상향이 될 수가 있죠. 다만 내일 BOJ에서 금리 통화 정책이 또 한번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이 많이 되었고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은 긴축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FOMC만 확인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일본의 금리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볼 이유는 뭐냐면 엔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일본이 싼 금리였습니다. 그 싼 금리를 빌려갖고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갚아야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일부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BOJ 통화 정책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업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코스닥 쪽에 그동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어지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 거기에다가 AI 성장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이런 이슈가 아마 6월 말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 내용은 차차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전에 8,50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 8,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5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지금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갔던 1,050포인트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는 200억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동전주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1,000원 이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퇴출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물론 바로 퇴출되는 건 아니에요. 뭐 상장 실질 심사도 거쳐야 되고 만약에 다시 한번 시총이나 동전에서 집회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45일 연속 유지만 됐을 때 이 관리 종목에서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버텨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코스닥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던 업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를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기도 1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ETF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악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특이했던 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승했던 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뭐 역시 ETF 정기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일부 하락한 종목들의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거나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과연 내일 던져야 될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추후에 어떻게 보유를 해도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쫙 공부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자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신호일지 가장 먼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요.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알찬 인사이트 가득한 저희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흐든 이슈 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력 설비 올라와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이 전력 설비 중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 좀 주목해 봄직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죠. 일단은 효성중공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함께 7월 달에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효성중공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슈가 되었었던 건 LS 전선이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고압 송류 송전 수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턴키 수주를 받게 되면서 아마 2단계는 다 LS 전선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S 전선의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국내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혹은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송배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7, 8월 달에도 이슈가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폭염이 다가오는 시즌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 사용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7, 8월 달까지는 전력 설비가 유지가 될 가능성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그리드 위주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내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따로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LS 전선 관계사죠. 관계사에서 AI 전선의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40억 원을 싹쓸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블룸에너지 수주와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가 지나면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2분기 실적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5월이었죠. 고점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되고 그동안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락하는 추세 있죠.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점을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15%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거래량의 경우 큰 폭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변수이긴 한데 이 거래량이 부족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조정받는 타이밍을 통해서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세요. 공부방에서 내일 눌림목 매수 타이밍과 함께 어디에서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일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많이 덥죠. 폭염을 앞두고 전력 설비주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관련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으로 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력 설비주 계속해서 좀 실적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다양하게 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일 또 장이 시작이 되는 대로 방송 외에도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차 전지 이슈도 올라와 있는데요. 한동안 쉬어갔는데 오늘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지 바로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하반기에 성장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죠. 물론 BYD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점차 좀 쭈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최근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수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북미 시장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북미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3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당연히 다른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중국을 좀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일부라도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포드라든가 혹은 유럽의 자동차에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우리나라 그 3사 같은 경우는 공급망에 깔려 있잖아요.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LG 화학을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아마 지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뒀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박스권 안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되게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을 하는 건 42만 원에서 43만 원대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 우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화학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도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 보시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셔갖고 공부방에서 2차 전지 내가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오시면 됩니다. 네, 2차 전지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면서요. 관련 종목으로는 LG화학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종목군들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또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다양한 전략들까지도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요. 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조선주 아무래도 좀 한동안 쉬어갔다 보니까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가 악재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수급이 다 AI에 몰리게 되면서 실적이 계속 증대를 하는데도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선주를 얘기를 할 때 왜 안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달 그다음에 다음 달까지는 아마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일단은 캐나다에서 차세대 도입 사업이었던 잠수함이죠. 잠수함을 언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30일 이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함께 독일 회사가 중요해지겠죠.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척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납기를 잘 맞추죠. 당연히 독일에서도 역시 우리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격면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국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LNG라든가 수소, 이제는 에너지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친환경 관련된 선박이 90% 수주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고부가 같이 선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도 역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화오션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국내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국내 차기형 구축함을 설계하는 걸 한화오션이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중공업은요 이 한화오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의 제기는 했는데 아마 한화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 얘기가 존재를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당연히 한화오션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한화오션이 인수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원래 잠수함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내일 당장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일 한번 확인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화오션의 거래량이 62%밖에 동반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체크를 한번 더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그 안에서 한화오션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혹은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5분 후에부터 교육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화오션도 지켜보자.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공부방 들어보시면 됩니다. 조선주 관련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오늘 이렇게 시장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빠르게 순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습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시장 좀 빠르게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이 탄탄한 전략부터요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런 뜨거운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또 대응 전략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승세가 정말 또 좋았습니다. 특히 이 삼성 SDS 시청자분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후에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어떤 종목도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우리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 코스피가 오늘 거래량이 103% 동반이 되었고요. 코스닥이 확인해 보게 되면 86%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거래량은 전일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조정을 받을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종목들 혹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거래량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 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대별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룰이 있어요. 9시까지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고 10시까지 거래량이 얼마가 돼야 되고 11시까지 거래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3% 거래량이 전일 대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만 확실하게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평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평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20일 이평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건 양봉일 때가 있죠. 양봉일 때가 있는데 이 양봉일 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0%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는 종목들의 양봉이라고 하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LG화학은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다만 안타까웠던 건 거래량이 동반이 많이 안 됐다라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난주에 상승을 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부 3%대 약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인 거예요. 거래량이 20%밖에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봉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버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경우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동반이 될 경우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우진엔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 날 ETF 정기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진엔텍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매수가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25,000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23,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25,000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 30,000원대까지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일 우진엔텍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진엔텍은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앞으로 30%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대부분 조금 물려 있으실 거예요. 그 분들은요. 공부방 들어오세요. 내일 23,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거래량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우리 매매할 때는 돌파시 매수와 안착시 매수가 있어요. 안착시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방에서 우진은택 추가 매수 타이밍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셔갖고 우진은택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미반도체예요.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33만 5천 원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오늘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33만 6천 원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수정하겠다. 목표가 이제 41만 원이고 손절가 33만 6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33만 6천 원대까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목표가는 41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고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종목을 100% 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36만 원까지 하고 이 36만 원이 제 예상이랑 똑같았던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이탈가를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을 계속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계좌를 볼 때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수익 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제가 수정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탈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1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또 수정할 겁니다. 상향 조정을 할 거고요. 이탈가도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오늘은 큰 의미 없어요. 내일 다시 한번 36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20%밖에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하나시스템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종전이 되게 되면 방산주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내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의 기회가 그만큼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라크라든가 혹은 뭐 UAE 이런 쪽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비행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주 받아놓은 게 물량이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크게 빠르게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미사일을 거의 다 썼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미사일을 살 수 있을 한계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내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 얘기를 해주면서 뭐 방산, ICT, 우주, 뭐 조선 얘기 다 해드렸는데 하나시스템은 계속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조 수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시스템이 이 수주 중에 10%에서 30% 비중을 가져갑니다. 하나시스템이 깔아주는 뭐 무상 지휘 체계라든가 혹은 레이더 이런 부분으로 30%까지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조에서 30조는 하나시스템이 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즉 한국항공우주가 수출을 한다. 혹은 밑에 보시게 되면 K9이나 천무 수출을 한다. 아니면 현대 로템의 뭐 전차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매출은 다 하나시스템도 일부 쓸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3.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목표가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99,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약 한 2%만 되면 목표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탈가와 목표가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만약에 11만 5천 원이 됐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방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수익 날 것 같은 종목들,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저항 돌파한 종목들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인데 뭐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30%까지는 수익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90%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G에코 솔루션,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역시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표가 6,2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수정해 드린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9시 3분에 목표가를 6,950원으로 올렸고요. 이탈가를 5,900원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5,900원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했는데 제 생각은 내일 다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 내일 다시 매수를 할 것 같냐?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20%도 동반이 안 되면서 눌렸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금 투자주의가 떴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올라갔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탈가를 이탈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내일 저는 공부방에 정확하게 언급해 드릴 거예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임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단타로 계속 수익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KG에코 솔루션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 SDS입니다. 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매수했던 부근, 매수 가격까지 조금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보시게 되면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몇몇 종목이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는데 그중에 또 삼성 SDS도 역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을 일부 더 받으면 더 사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가 뭐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숫자가 하나가 빠져 있죠. 뭐 24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분할 매수 내일까지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 SDS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뷰노 한번 볼게요. 뷰노 한번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18%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어요.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목을 확인을 하는 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엄청 이어졌어요. 오늘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약세가 이어졌고 거래량이 23%밖에 동반이 안 됐습니다. 조정받을 때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정도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뷰노의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 FDA 임상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떨궜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을 통해서 아닌 거는 정리하고요.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또 낼 수 있는 가격대에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열어뒀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또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이 엑스텐 전략을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엑스텐에 대한 또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일단은 네. 10배를 바라보고 네. 간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10배는 아니에요. 네. 끌고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텐은 아마 아시다시피 양궁에서 정중앙을 의미를 합니다. 정중앙을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저의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략인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엑스텐이라고 하는 건 실적과 함께 추세 혹은 주도주여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타점은 눌림목 매매,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창 그 강의를 할 때 선생님, 이거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 왜 조정을 받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주도주 수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아무리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주 메이저의 수급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눌림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여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전 지지 부근이어야 된다라는 거, 세부 타이밍은 현재가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확인해 반 종목이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관심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MLCC 하게 되면 삼성전기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1위 그리고 주 매출이 삼성전기에서 나와요. 삼성전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가가 100만 원을 뛰어넘고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왔는데 MLCC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실적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게 AI 서버용 MLCC 이형 필름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역시 삼성전기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주 매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이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보통 코스모 신소재 하면 신소재 업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2차 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5억 적자였습니다. 올해 73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 특히 1분기에 당기순이익이 36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2분기에 4억이고요. 3분기에 13억입니다. 뭐 4억에서 13억 하면 비율대로 하면은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까지 46억이면 거의 또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경우 18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6만 5천 원 이상은 올라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만 5천 원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일부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100% 정도를 넘겼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통 99%가 오늘 거래량에 동반이 되었다면 정말 많이 동반이 된 겁니다. 다른 종목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올라가면서 80% 간신히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99%라고 하는 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47,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59,000원, 44,000원을 언급을 해드리지만 항상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가이드로만 보세요. 실질적인 건 공부방에 아침 개장 전에 정확한 가격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이드로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로 짚어주셨습니다. 번등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또 장이 좋았잖아요. 여기서 또 전문가님께서 살짝 주목해 주셨던 히든 종목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히든 종목 보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강화 유리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2분기부터요. 유리기판이라든가 HDD용 유리 플래터 제품이 아마 수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16개 사에 지금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7개사는요 이미 유상 샘플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유리기판이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유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유리기판주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유리기판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이 나오는 유일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실적은 좋아져야 돼요. 2026년에요. 577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77억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4, 2025 다 적자였어요. 근데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가 조금 변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적은 미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92억, 585억까지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으로 편안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늘 저항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돌파 시매수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돌파 시매수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방에서 정확한 가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 안에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정했는지 공급방에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죠. 유리기판주로 들고 와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 정확한 타점까지도 함께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